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챙길 것 같나요? 2010년경 실시된 이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로 카메라, 사진, 편지, 노트와 같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반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90% 이상이 스마트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담긴 추억 때문일까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동영상 시청, 게임, SNS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추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만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지하철만 타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음은 물론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키즈폰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과의존인 사람들을 만나요?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무조건 스마트폰 과의존인가요? 저는 학교 온라인 학습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무조건 과의존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3가지에 해당될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현저성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에만 흥미를 느끼고 공부는 물론 독서, 운동과 같은 다른 취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는 조절 실패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몰래 스마트폰을 하거나 밤 늦게까지 하게 됩니다. 셋째는 문제적 결과입니다.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나타나거나 가족과의 갈등,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인해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가 나타날 때 이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 같아요. 제가 요즘 스마트폰을 몰래 하거든요. 그러다 엄마한테 들켜서 혼나고, 혼나지 않으려고 밤늦게 몰래 하게 되고, 밤에 몰래 하다 보니 학교에서 조는 일이 생겨 학교에서 또 혼나고 걱정이네요. 저는 주말에 스마트폰을 사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알아봅시다. 첫째, 팝콘 브레인. 스마트폰의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뇌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콘 브레인 때문인지 게임이나 SNS에서는 활발하지만 학교에서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제 친구도 게임할 때는 활발하고 말도 많은데 평소에는 조용하고 힘도 없어요. 네, 실제로 SNS나 게임을 장시간 하다 보면 뇌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CNN 방송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현실 감각을 키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할 때는 문자보다는 전화통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수면 방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뇌에 혼란을 주어 현재 시간을 낮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은 물론 키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이 없어 차라리 다행이네요. 키는 절대 양보 못하거든요. 셋째, 안구 건조증. 우리는 1분에 약 20회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그 횟수가 약 10회인 절반으로 줄어 안구 건조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임을 하고 나면 왜 눈이 아픈가 했더니 눈을 덜 깜빡여서 그런 거였군요.
네,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눈을 감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북목 증후군.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뭐죠? 거북목 증후군은 눈높이보다 낮은 화면을 오랜 시간 보다 보면 생기는 질병입니다. 스마트폰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게임을 많이 했는데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머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나와 자세가 망가지면 물론 목의 근육과 인대에 스트레스가 늘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이미 살짝 거북목이 된 것 같은데 어쩌죠? 네, 목을 가볍게 돌려주거나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나는 신체 변화가 생각보다 많네요. 다른 부작용은 뭐가 있나요? 네, 이뿐만 아니라 손목이 아프고 저린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네, 저도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심부름을 시키면 짜증을 내기도 해요. 네,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게임이나 채팅을 할 때는 더욱 그렇죠. 제 얘기 같아요. 카톡에서 일이 지워졌는데 대답이 없으면 불안하고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친구와 싸운 적도 있어요.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전문가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 스마트폰 관리 앱 설치. 둘째, 게임에 대한 교육 실시. 셋째,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 실시. 특히 스마트폰 관리 앱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경우는 절제력이 약하다 보니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한데 24시간 내내 부모님께서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 유해 사이트 차단, 사이버 폭력 의심 상황 감지와 같은 기능이 있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게임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한데요. 게임의 경우는 이용 등급에 맞는 게임을 하는 것과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을 게임에 허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한번 올린 글과 사진은 평생 인터넷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과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사기 등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과의존인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마트 심 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의존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에 결과도 바로 알 수 있으니 진단 받아보길 바랍니다. 검사 받았는데 엄청 심하다고 나오면 어쩌죠? 걱정이네요. 네, 결과는 3단계로 나오는데요.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됩니다.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전문가에게 도움받아 보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도와준 스마트 심 센터에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1599-0075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